하이델베르그입니다. 1시간 반 전에 도착했을 때는 흐리고 비가 왔는데 카페에 앉아서 커피랑 케이크 한 조각 먹고 나왔더니 날씨가 이렇게 예쁘게 변했어요. 지금 다운타운 한가운데를 지나는 중이고요. 가장 큰 길에서 조금 그 안쪽 길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곧 우측에 있는 산으로 들어가서 하이킹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간은 11시 25분. 대략 11km짜리 코스. 애플리케이션에는 3시간 46분 코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의 대표 상징물인 하이델베르그 성입니다. 제가 가는 하이킹 코스는 저 성 근처에서 코스가 시작되는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좋아졌지? 하이킹 코스 초입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바로 왼쪽에는 지금 레일이 보이는데 케이블카는 아니고 지금 여기 정식 이름은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이거를 퍼니큘라라고 그렇게 퍼니큘라라고 부르는 그런 나라가 있었거든요. 어디였는지 칠레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그 산악 열차 스테이션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을 지나면 오늘의 하이킹 코스로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도시 가운데를 관통해서 강이 이렇게 흐르고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저 부분 쪽에 다 강입니다. 그리고 저기가 그 유명한 하이델베르그의 그 다리고, 그리고 저 앞에 있는 산 중턱에 이렇게 길이 나 있는데요. 그게 또 하이델베르그를 대표하는 관광지 중에 하나인 그 철학자의 길입니다. 일단 저기까지만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경사 없이 그 평평한 길을 1km 이상 아마 나올 거예요. 그거 이렇게 걸으면서 전망을 조망할 수 있고 사색에 잠길 수 있는, 그래서 철학자의 길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저는 이따가 그러니까 지금 반대편 산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산을 한 바퀴 돌고 내려와서 지금 맞은편에 있는 저 산을 또 어느 정도 한 바퀴 돌 계획입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해가 지기 전에. 그리고 나서 하이킹을 다 마치고 나서 다운타운에서 독일 음식과 독일 맥주로 저녁 요기를 해결한 뒤 프랑크푸르트 공항 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계획입니다.
산길로 막 들어왔습니다. 서서히 지그재그로 고도를 조금씩 높입니다. 뭐 산이 높지는 않아요. 기분 좋게 몰아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산입니다. 산군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높이는 높지 않지만 코스는 얼마든지 아주 길게도 조합할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산입니다. 원래는 아침 일찍 와서 아침부터 걸으려고 했는데 지금 11시 46분이거든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출발하는 기차, 오전 7시 51분 기차를 예매를 했는데 이게 지연이 잘 되는 걸로 악명이 높대요. 뭐 독일 전역에 있는 열차들이 다 그렇다는 뭐 그런 말도 들었는데요. 아무튼 7시 51분 거 타려고 내려왔는데 기차가 지연이 돼서 결과적으로 8시 38분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이델베르크까지 오려면 한번 갈아타야 돼요. 저기 만하임인가? 네, 거기서 이쪽 지역 뭐 지하철 같은 거, 뭐 지하철은 아니고 지상철이었는데 그래서 그거 갈아타는 것도 중간에 인터벌이 길어지면서 앞에 열차가 지연이 되니까는 뒤에 거랑 시간이 아구가 안 맞으면서 늦어졌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하이델베르크 오트바노프 중앙역 거기 도착하니까는 뭐 10시였죠 벌써. 그리고 아까 한 10시 40분 정도 되기까지는 비가 내렸어요. 비 맞으면서 저 패딩 자켓은 다 젖고 중앙역에서부터 여기 하이델베르크 다운타운 한복판까지 오는데 뭐 좀 거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직선으로 오기 싫어서 강가 쪽으로 좀 돌아오니까 대략 하이킹 코스 타기 전까지 4km 정도를 걸었는데 그러면서 시간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오전 하이킹을 한 판 하고 오후에 한 판 더 한다는 그런 계획에 약간의 차질이 생겼죠. 근데 아마 뭐 해지기 전에 코스 2개를 하는 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두고 보죠. 어떻게 되는지. 조망 지점에 올라와서 여기서 바라보는 강 건너편 뷰입니다. 여기는 제가 있는 쪽 산이고 강 건너 쪽 산세가 저렇게 생겼네요. 좋아 보입니다. 저는 계속 걷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모르고 다른 지역에서 퍼니큘라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던 산악열차 스테이션입니다. 이거 지금 뭐 다리가 레일이고요. 여기도 퍼니큘라라고 돼 있네요. 퍼니큘라가 보통 명사인가 보죠. 아까 제가 이 건물 반대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걸어와서 지금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제 코스는 저쪽 길이 되겠습니다.
야, 여기다가 차 세워놓고 올라가면 좋겠다. 독일이니까 BMW. 참 보기 좋은 모습이네요. 저는 산길 올라오고 있고, 바로 제가 올라가는 방향 좌측은 마운틴 바이크 길이네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이 퍼니큘라 레일이 평행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또 뭐지? 꽤 가파른 계단 경사길입니다. 이렇게 올려다 찍으면 느낌이 잘 안 오는데, 옆으로 보면 경사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찍는 거에 비해서는 느낌이 더 잘 오죠. 그리고 저 전나무 숲 사이로 지금 그 마운틴 바이크 길이 또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다운힐을 하는 자전거 라이더들이 보입니다. 제가 하이델베르그를 마지막으로 온 게 거의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몇 년도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부기장 때, 그것도 꽤 연차가 좀 그렇게 높지 않았을 때 왔었으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왔을 때 산 것 같은데, 그 하이델베르그에서 MTB 헬멧을 사갔습니다. 그 집에 있는데 10년째 한 번도 안 썼죠, 사실. 살 때는 그게 브랜드가 그 미국 브랜드였는데, 브랜드가 되게 좋은 그 MTB 브랜드의 제대로 된 헬멧을 엄청나게 떨이 가격에 파는 거를 사가지고 왔어요. 마침 그 동양인 머리에도 맞는 사이즈여서, 그래서 아마 사이즈가 커서 할인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또 오랜만에 하이델베르그에 와서 MTB 타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디 한 구석에 처박아 놨던 그 헬멧 생각도 났네요. 여기 지금 12시 23분 지나고 있는데요. 자전거. 오늘 최고 기온은 섭씨 18에서 19도 정도, 현재 기온이 한 17에서 1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이델베르그 중앙역에 내리자마자 비 오고 흐리고 몸은 점점 젖어가고 할 땐 상당히 추웠어요. 그래서 긴팔 패딩 자켓을 계속 입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 벗어 제끼고 반팔 티셔츠만 입고 있습니다. 얇은 긴 바지를 입었는데 거기도 이제 땀이 차서, 뭐 그렇게 더운 기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산에서 오르막을 걷고 있잖아요. 그래서 꽤 덥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 옆으로 패러글라이딩 준비하는 분들도 있네요.
이쪽이 이제 하이델베르그 계곡 쪽인데, 그러니까 시내가 있는 쪽인데 아마 그쪽을 향해 날아갈 것 같습니다. 하이델베르그입니다. 그러니까 패러글라이딩 하는 사람들 여기 있네요. 여기는 무슨 숙소인데 뭐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그런 것 같네요. 여기까지는 차나 자전거로 접근이 용이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네요. 날씨 좋다. 그리고 송신 타워 같은 게 여기 있네요. 뭐 하이델베르그의 남산 타워 격이 아닐지 싶습니다. 도심 바로 뒤에 있는 산이니까 뭐 통신탑이 있어도 이상할 게 없죠. 집에 있는 저 헬멧을 활용해야 될 텐데 10년이 사용 안 한 채로 10년이 지나버렸네요. 이제 보니까 그룹별로 순서를 지켜서 출발하네요. 숲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보니까 여기도 지금 이런 길들이 다 자전거들이 지나간 길이에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표지판에도 그 자전거 트레일 그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 하이델베르그 지금 여기 생긴 모양이 눈이 덮여 있다면 스키를 타기에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만 지금 제가 요 걷고 있는 요 길만큼은 모르겠네요. 하이델베르그에 눈이 오고 스키도 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에셀 브루네베크 호렐 카스텐바움. 독일어는 1도 모릅니다. 발음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저는 지금 그 하이킹 애플리케이션에서 코스를 그 특정해서 그 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중간중간 다른 길로도 빠졌다가 돌아오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그냥 지도를 따라가는 거지 제가 어디를 가는지, 그리고 이렇게 언어가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는 내가 있는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이것도 종종 놓칩니다.
그게 하이킹 애플리케이션의 뭐 약점인 것 같아요. 물론 장점이 훨씬 많죠. 이 모르는 지역에 와서 생판 처음 와보는 곳에서도 산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하이킹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불과 10년 전에, 물론 그때도 스마트폰이 있었고 누군가는 뭐 이 기술을 활용해서 하이킹을 했겠지만 저는 뭐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킹 앱을 사용해서 산길을 걷는, 새로운 산길을 걷는 이런 경험은 정말 특별하고 그 문명에 감사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략 한 해발 500m 이상 되거든요. 그리고 본격적인 산길로 접어든 지 지금 1시간 이상 됐어요. 뭐 그러고 나니까 확실히 숲도 조금 더 깊어진 느낌입니다. 울창해지고 좀 더 깨끗해요. 그냥 사람 손을 덜 탄 그런 느낌이 이 정도 들어오니까 확연하게 두드러지네요. 물론 이 산 자체가 도심에 붙어 있는 산이라서 완전히 그 어떤 날것의 자연 상태 그런 느낌은 들지 않는데요. 뭐 당장 지금 제가 걷는 이 길도 뭐 자동차가 지나가서 길을 낸 그런 곳이잖아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벌목한 흔적도 있고 뭐 그렇지만 좋습니다. 뭐 애초에 하이델베르그에 가서 하이킹을 하겠다고 생각했을 때부터 뭐 그렇게 막 어떤 야생의 느낌을 바라고 왔던 건 아니니까요. 좋습니다. 아주 좋은 독일의 토요일 오후입니다. 점심시간입니다. 1시 2분이고요. 아침에 호텔 조식 뷔페에서 직접 만들어서 가지고 온 샌드위치예요. 삶은 계란도 하나 챙겼고요. 그리고 사과, 배, 바나나, 그리고 여기 무슨 조그만 빵인데 그거까지 챙겨왔습니다. 일단 샌드위치를 먹으려고요. 배가 고프네요. 이제 아침을 꽤 많이 먹었는데도. 7갈래의 길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쉼터를 멋들어지게 만들어 놨고, 뭐 등산 폴대를 이용해서 몸을 푸는 그런 운동법을 소개해 놓은 그림도 있어요. 약간 한국스러운데 익숙해서 좋습니다. 저는 이제 이 길로 가게 될 텐데요. 재래식 아날로그 느낌이 물씬 나는 나무 표지판입니다. 여기는 그 등산로 표시를 이 그림으로 해놓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좀 지워졌는데 그 양손에 폴대를 하나씩 들고 아주 역동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그 등산로 표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걷는 느낌보다는 뛰는 느낌이고, 그 처음에는 저는 이게 좀 속도감이 있는 그림이라서 스키를 타는 그림인 줄 알았는데 오면서 계속 보니까 그냥 뭐 이제 걷는 길 표시더라고요. 그리고 발 밑에 스키 표시도 없고 재미난 디자인입니다. 첫 번째 코스가 거의 끝나갑니다. 현재 시간은 3시 10분 정도 됐고요. 저는 시내로 내려간 다음에 곧바로 다리를 건너서 맞은편에 있는 산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몰이 6시 조금 넘어서 일 거예요. 일몰 시간 지나서도 빛이 남아 있을 테니까 저쪽 산에 올라가서 시간 봐가면서 완전히 다 내려왔을 때는 뭐 저녁 7시는 넘기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하지 않게 내려와서 맛있는 거 먹어야죠. 네, 맞은편 산에서 다시 켜겠습니다. 첫 번째 코스를 마쳤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성 옆에 있었던 그 퍼니큘라 탑승장 옆에 있었던 그 주차장으로 돌아왔어요. 삥 돌아서 11km 정도 되는 코스를 마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코스로 갑니다. 하이델베르그 성입니다. 성벽에 붙어서 밖에 구경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날이 따뜻하니까 꽃도 폈습니다. 오전에 올라왔던 초입의 계단길이고요. 3시 39분인데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네요. 물론 이들은 등산은 안 하고 하이델베르그 성까지만 가겠죠.
유럽은 이런 구석구석 골목골목 좋은 곳이 참 많습니다. 예스러움이 어딜 가나 묻어 있어서. 다운타운 한복판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성 바로 아래에 있는 광장이에요. 역시 인간계로 내려오니까 인간이 많습니다. 하이킹 전에 왔었던 카페예요. 커피 널드라고 하면 이제 뭐 공부밖에 모르는 뭐 답답이 커피밖에 모른다는 거죠, 주인이. 카페 라떼랑 피스타치오 케이크를 먹었는데 커피도 괜찮았고 특히 피스타치오 케이크가 아주 수준급이었습니다. 피스타치오를 많이 넣어서 향이 아주 진하게 나고 맛도 좋았어요. 자, 이제 다리를 건너러 갑니다. 다리에서 뒤를 돌아보면 하이델베르그 성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날씨가 좋아서 진짜 토요일 같네요. 다리를 건너왔고요. 길을 건너서 저 골목으로 진입해서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좁은 길을 올라오면 뒤로 하이델베르그 성이 있는 하이델베르그 시내 강남쪽을, 강남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하이델베르그 강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철학자의 길까지는 지금 다리 건너서 입구부터 해서 대략 한 5분 정도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르막이 계속 이어지는 5분이라서 운동을 안 하신 분들은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계속 철학자의 길 있는 데로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거의 다 올라왔고, 제 걸음으로 여기까지 오는데 6분 정도니까 저는 사실 오르막에 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 10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분 정도인데 쉼없이 오르막으로 10분.
오늘 중동 커뮤니티에서 뭐 행사가 있는지 그들의 음악을 좀 시끄럽게 틀어놔가지고 하이델베르그 분위기와 좀 사뭇 따로 노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가 철학자의 길이고요. 이 길을 올라온 거고, 평평한 길인데 저는 좀 더 그 다른 길로 우회해서 좀 더 올라갔다가 내려오려고 합니다. 철학자의 길은 좀 나중에 걷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중입니다. 이쪽 산정은 대략 350m 정도 됩니다. 조금 우회해서 좀 길게 돌아서 정상까지 갔다가 하산하고, 하산길에 그 철학자의 길을 거쳐서 다시 도심으로 회귀할 계획입니다. 맞은편 산이라고 또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해를 받는 각도도 다르고, 눈에 익은 느낌이 아닙니다. 바로 강 건너에 있는 산일 뿐인데, 한 7부, 8부 능선 정도 올라왔는데 평평한 구간이 나왔습니다. 여기야말로 철학자의 길을 갔네요. 아까 시끄러운 음악도 안 들리고, 뭐 자기도 모르게 사색에 빠질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실 철학자의 길은 너무 유명해서 사람들이 많아요. 뭐 10분 정도 힘들게 올라와야 되긴 하지만 관광객들이 충분히 올 수 있는 유명한 장소라서 그 이름만큼 어떤 사색에 충분히 잠길 수 있는가 하면 그런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굉장히 이쁜 곳이죠. 조금의 노력만으로 끝내주는 경치가 있는 평평한 길에서 뭐 어느 정도 충분한 거리를 그 걷는 경험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철학자의 길이라는 이 이름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가게 되면. 진짜 철학자의 길은 뭐 이런 식으로 겪고 있으니까요. 아까 맞은편 산에서도 이렇게 고즈넉한 그런 숲길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할 철학은 충분히 다 한 걸로 하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빙그레 나오는 그런 길입니다. 철학은 모르겠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풍경이네요.
여기가 이번 코스에서는 가장 높은 곳인 것 같네요. 저쪽 코스도 궁금하네. 아, 여기 버스도 오는군요. 식당이 있고 거기에 딸린 주차장도 있고, 그래서 가장 높은 곳이지만 가장 사람이 많습니다. 파울라너 맥주를 취급하는 예쁜 식당입니다. 이런 탑이 있네요. 여기 해발 고도가 376m입니다. 본격적인 하산길에 접어들었고요. 현재 시간은 5시 5분이고 하이델베르그 중앙역에 내려서 걷기 시작한 지는 6시간 33분째, 거리로는 22km, 누적 상승 고도 910m. 고도가 더 높아지진 않겠네요. 이제 내려가니까. 하이델베르그에서 총 910m의 오르막을 걸었다는 수치를 보니 뭐 나름 뿌듯합니다. 이 내려가는 길도 좋네요. 아주 깨끗하게 정돈이 된 숲속길 느낌입니다. 십 년 전에 그 후배 부기장이랑 같이 해지는 거 보러 이쪽 산에 올라왔었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서쪽을 바라보고 서서 석양을 봤는데, 오늘은 뭐 구름 때문에 해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10년 전에 왔던 그 포인트가 여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왔던 곳이 Und guck mal, Mathis, da hinten die Berge, siehst du die am Horizont? Siehst du die Berge? Da sind wir immer. 거의 다 내려왔는데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아직은 많이 오는 건 아닌데 소리가 들려요.
구름도 꽤 덮여 있고 해서 좀 발걸음을 재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끌게요. 지금 비가 오면 좀 곤란한 게 이제 5시 20분이거든요. 내려가서 시내 붐비는 데까지 가더라도 뭐 6시 남짓 될 것 같아요. 비가 오니까 밖에를 돌아다니지 못하고 어디 식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교통편을 예약을 했는데 그 밤 10시입니다. 그 플렉스 버스 티켓을 사놨거든요. 그 저녁이 되면 기차든 버스든 갑자기 그 배차 간격이 확 벌어지면서 마지막 차가 뭐 한 6시, 7시경 있고,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 차가 10시예요. 그러니까 버스는 10시가 마지막이고 기차는 9시, 아니 마지막이 아니라 그 저녁 시간대 이후에 첫 차가, 버스는 10시, 기차는 9시. 기차는 한 25유로 하고요, 버스는 한 12유로 해서, 그래서 저는 뭐 버스를 사놨던 건데, 지금 비가 와가지고 밖에를 더 돌아다니지 못하고 만약에 실내로 들어가서 식사를 일찍 마치게 되면 그 다음에 할 게 없습니다. 비가 빨리 멈췄으면 좋겠어요. 방금 그렇게 말해놓고 철학자의 길, 이 오버러 필라소퍼,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 아래쪽에 그냥 철학자의 길이 있고 그 바로 위에 이 길이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는데 가보겠습니다. 이 길은 안 가봤거든요. 그 조금 전 돌에 새겨져 있던 그 표시는 영어로 어퍼래요. 위쪽 철학자의 길인 거죠. 이거 바로 아래쪽에 철학자의 길이 하나가 더 있고, 여기는 Upper Philosopher's Path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보를 그 사이에 잠깐 보니까 지금 5시 20분인데 6시에 비가 조금 내리는 걸로 돼 있어서 비가 오더라도 그렇게 많이 올 것 같지는 않다 싶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도 저녁 시간에 다가오고 날씨도 이래서 그런지 이 길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제법 좀 철학자의 길스러운 맛이 납니다. 빗방울도 지금 한시적이지만 잠시 잦아들었어요. 철학자의 길입니다. 원래 철학자의 길을, 어퍼 철학자의 길이 아니라. 어퍼 그 위쪽 철학자의 길은 비포장 길인데, 여기 본래 철학자의 길은 아스팔트 포장 처리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중동 음악 시끄럽게 나던 그 행사장에서는 여전히 음악 소리가 나오는데, 또 그 중동 색깔을 뺀 뭐 재즈 곡이 흘러나오고 있네요.
사람이 없는 한적한 시간대에 철학자의 길은 좋군요. 철학적 사고 활동을 하기에는 너무 예쁩니다. Die Autos sind ein bisschen kacke, Autos brauchen. 저기 가서 뭐 하고 놀지? 뭐 먹지? 와인을 먹을까? 맥주를 먹을까? 그 정도 수준의 사고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 철학자의 길 좌우로 뭐 이렇게 절벽으로 되어 있는 데는 모르겠는데, 아니 여기조차도 여기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간간히 그 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철학자의 길 좌우가 사유지로 보입니다. 철학자의 길 한켠에 이런 놀이기구가 있네요. 뭐 험하게 뭘 타고 이런 거를 할 수는 없는데, 뭐 충분히 아이들이 즐겁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무로만 만들어서 이런 자연스러운 느낌도 시각적으로 즐거운 자극을 주고 있고요. 이런 놀이터 디자인이 아직 좀 한국이 갈 길이 먼 영역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의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들은 대체로 디자인이 거기서 거기잖아요. 전국 어디를 가도 그 놀이터 디자인이 좀 판에 박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외국을, 뭐 외국도 외국 나름이지만 서양 선진국들의 놀이터를 보면 그 디자인들이 신선한 자극을 주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뭐 어쩔 수 없이 비교가 되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는 한국의 어린이 놀이터들도 창의력을 듬뿍 담아서 어린이들한테 선보이는 그런 날이 오겠죠. 여기는 철학자의 길 반대쪽 끝에 있는 철학자의 길 가든입니다. 도입 지점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봤는데 대략 1km 정도 돼요. 그래서 철학자의 길은 어떤 생각에 푹 잠겨서 뭐 충분히 걸을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거리는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새 비가
멈췄네요. 구름도 아까보다는 좀 두껍지가 않네요. 잠깐 오는 비는 그렇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러면 밥 먹기 전에 좀 더 걸어 다니면서 시간을 쓸 수 있겠어요. Ja, Worms nämlich. Immer Neuenheim nämlich. Was? Über Martin Worms nämlich. 네. 6시 16분인데요. 지금 올라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한 손에 맥주를 들고 철학자의 길로 올라가는 발걸음이 많습니다. 괜찮은 방법인 것 같네요. 어두워질 때까지 술 마시면서 있을 모양인가 봐요. 철학자의 길에는 벤치가 꽤 많이 설치가 돼 있어서 석양을 즐기면서 맥주 한 잔, 독일 맥주 맛있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 방문 때는 저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들이 이쁘죠? 이것도 집인가? 집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데. 한눈에도 꽤 잘 살 것 같은 집들이 철학자의 길 서쪽으로 빠져나오니까 줄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입니다. 대학교 같아요. 하이델베르그라는 도시 자체가 대학 도시잖아요. 대학교가 맞습니다. 구글 맵에서 확인하니까 하이델베르그 대학교네요. 오래된 대학교 건물이 운치를 더 살려주고 있습니다. 저거는 대학교가 아닐 거예요. 아마 이 건물, 그 옆에 있는 건물들이랑 같이. 완전히 내려왔습니다. 바로 강 옆이고요. 강변길 따라서 걸어서 다리 건너 식당까지 가려고 합니다. 이 강변길을 걷고 싶었어요. 하이델베르그 성이 있는 강 건너편은
공용 건물들이 많은 걸로 보이고요. 강 건너 이쪽의 강변에는 개인 집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 집들이 되게 고급스럽게 잘 지었어요. 그래서 강을 기준으로 이쪽과 저쪽의 분위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양쪽 다 좋은데 그런 특징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해가 지면서 전 더 이상 이제 오르막길도 걷지 않고 하다 보니까 금세 체감 온도가 내려가서 가져온 패딩 자켓을 입었습니다. 미국인들이랑 합석을 했는데 겁나 시끄럽습니다. 배터스라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일단 토요일 저녁이라서 뭐 원래 유명한 식당이기도 하고 한참 기다려서 들어갔고요. 그리고 저는 혼자다 보니까 사람이 꽉꽉 차 있는데 앉을 데가 없어서 더 오래 기다린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 테이블 하나를 통째로 차지하는가 했더니 저의 착각이었고 제가 먼저 앉고 그리고 뒤 이어서 들어온 손님들이랑 합석을 했습니다. 미국인 남자 5명이랑 여기 하이델베르그에 사는 25살짜리 남자 그렇게 같이 앉았는데 미국인들이 텐션이 장난이 아니어가지고 너무 시끄럽고 막 친한 척하고 그러는데 그 독일인은 굉장히 어색해 하더라고요. 저도 어색했는데 저보다 훨씬 더 낯을 가리더라고요. 독일인이 있는 동안에는 저랑 둘이 얘기하고 미국인들은 미국인들끼리 얘기하고 했는데
그 독일인 로빈은 맥주만 한 잔 마시러 왔던 거였어요. 여기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식사를 하니까 아무래도 더 오래 앉아 있게 되고, 로빈은 맥주를 마시고 먼저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시끄러운 테이블에서 계속 앉아 있고, 가끔씩 말 걸어가지고 그 대답하느라고 그 텐션을 담아서 막 말을 거는데 대답하기 좀 힘들었고요. 여기 지금 앞에 보이는 팜브라우 하우스, 그 로빈 말로는, 여기 사는 로빈 말로는 이 집이 최고의 맥주를 판다고 하네요. 여기도 뭐 아마 자체 양조장이 있는 것 같은데, 로빈이 생각할 때는 이 집 맥주가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먹은 식사는 우선 굴라시 스프 한 그릇을 했고, 그리고 그 자체 양조장에서 만드는 라거비어 500ml짜리 하나, 그리고 소세지와 사워크라우트를 먹었습니다. 굴라시는 사실 시키면서도 이거는 헝가리 음식인데 독일 사람도 먹나 보다 하고 시킨 건데, 그 옆에 앉아있던 로빈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굴라시 안 먹는데요. 그 대신에 사워크라우트하고 소세지는 자기네 음식 맞다고,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기 하이델베르그는 10년 전에 왔을 때도 물가가 싸다는 느낌이었는데, 그 사이에 사실 코비드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있고 하면서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번에도 좀 안 비싸네요. 굴라시가 대략 한 8유로 정도 했고, 그리고 맥주 한 잔에 4유로 뭐 그 정도 했고요. 그리고 소시지하고 사워크라우트 같이 나오는 한 접시가 16유로 정도 했어요. 아주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물론 맥주 500ml를 먹었으니까 당연히 배가 터지는 느낌이 오기는 할 텐데, 아무튼 다 먹고 계산하고 그 시끄러운 미국인들에게서 벗어나서 나와서 좋습니다. 이제 버스 시간까지 대략 한 2시간 10분 남았는데, 뭐 시내랑 강변이랑 좀 걸으면서 시간 보내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하이델베르그에서의 하이킹 및 기타 어떤 체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스버스를 타러 정류장을 찾아왔습니다. 이게 좀 불편한 게, 그 버스 티켓에는 그냥 하이델베르그 오트바노프라고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플렉스버스 실제 정류장 위치는 그 하이델베르그 오트바노프 그 기차역사하고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한 2블럭 정도 떨어져 있네요. 그래도 구글 맵에 플렉스버스 스탑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서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미리 좀 오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플렉스버스 정류장이고요. 이 시간표 안내장이 있는데, 저는 이게 종이에다가 프린트한 걸 끼워 놓은 줄 알았더니 이게 아마 그 E-잉크인 것 같아요. 이게 화면이네요. 내용이 바뀝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는 이 108번 프랑크푸르트 메인 가는 거가 저 아래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위로 올라왔네요. 그리고 어이구, 그렇지. 이렇게 계속 내용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도 10시 5분이 아니라 10시 8분으로 3분 지연됐다는 내용까지 업데이트가 돼서 좋네요. 이게 전광판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